요즘 부쩍 화나는 일이 많으신가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떤 결과가 있어 왔나요? 도덕경의 저자로 알려진 고대 중국 철학자 노자는 분노를 관리하는 방법을 포함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깊은 통찰력과 조언을 전해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노자의 말씀처럼 화를 내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담긴 노자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화가 많이 생기거나 분노할 일이 많이 생긴다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잘 싸우는 길이다. 화를 내서 상대를 이긴다 하더라도 그는 당신의 적으로 남게 된다. 상대방이 당장은 굴복한 것 같더라도 결국 추가적인 불편과 걱정거리가 더해진 셈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인생에서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말라. 좌절감이나 도발에 직면하면 한 발 물러서서 시간을 가져라. 분노에 휩쓸려 즉시 반응하지 마라.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공격성을 피하라. 분노를 분노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침략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대신 친절과 연민으로 반응하라. 그렇게 하면 분노를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는 늘 화로 반응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번에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화내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자연의 흐르는 물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자연은 사물에 저항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힘들이지 않고 그저 흐른다. 도에 따라 자연으로부터 이러한 조화를 배우면 내면의 혼란과 분노를 줄일 수 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나 무리하게 대하는 사람은 물처럼 흘려보내면 된다. 반복해서 만나거나 부딪히면 그때마다 흘려보내면 된다. 이것은 처음에는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현인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나의 성품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물은 부드럽다. 반면에 죽은 것은 굳어있고 딱딱하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는 살아 숨쉴 때는 부드럽지만 죽은 뒤에는 단단해진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다. 이 인생을 부드러운 물처럼 살아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지혜는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바위처럼 단단하거나 불처럼 뜨거운 것만이 강한 것이 아니다. 부드러움을 갖춰야만 진정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물의 부드러움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삶의 많은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고요히 흘러가는 저 시냇물을 보아라. 물은 자신을 막는 돌을 만나도 계속 흘러간다. 물은 돌과 싸우려 하거나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않는다. 그저 옆으로 흘러 다시 나아간다. 이처럼 물은 자신의 목적지까지 흘러가기 위해 부드러움이란 속성을 택한다. 물은 방해물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만약 앞이 모두 막히면 물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배울 수 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될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훨씬 더 많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아무리 준비하고 치열하게 살아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여건으로 인생길이 막힐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멈춰있는 호수를 바라봐라. 강처럼 비치며 흘러가지 못해도 호수는 잔잔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멈춰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돌봐준다. 좁은 지형에 만들어진 호수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큰 지형에 만들어진 호수는 크면 큰 대로 그렇게 각자 자신의 그릇에 맞게 살아간다. 그것이 물의 삶이다. 폭포로 쏟아지는 물은 어떠한가? 낭떠러지라고 두려워하거나 또는 싫다면서 가던 길을 멈추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주어진 길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어떤가? 빗물은 메말라 있던 만물을 적셔 이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낮은 곳으로 떨어뜨린다. 빗물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높은 곳에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시냇물을 만나 강을 이루고 강을 만나 바다를 이룬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손해 같지만 결국 다시 만나 올라가게 되어 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주변에 형성된 환경을 탓하며 온갖 불평을 해대지 않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멀리 볼 필요 없다. 물처럼만 살아가자. 환경을 받아들이고 물처럼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을 익히자.
그러면 인생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 의외로 많은 걱정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겸손한 마음가짐을 기르고 내가 옳아야 한다는 강박과 논쟁에서 상대방을 이기려는 욕구를 버린다면 분노를 줄일 수 있다. 우리네 인생에서 스스로를 너무 옳다고 맹신하지 말고 바위를 만나면 옆으로 비켜가는 법을 배우자. 늘 유연하게 깨어 있어라.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빠질 때 우리의 삶은 썩은 물이 되어버린다.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이 갇혀버린다. 그러니 고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물이 되어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마라. 나만 옳다고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대하라. 마찬가지로 자연을 소중히 여겨 인간은 땅을 귀하게 여기고 하늘을 올려다봐야 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온전한 인성을 갖출 것이다. 평소에 생명을 함부로 대한 자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 반면 평소부터 생명을 귀하게 생각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다. 무엇보다 당신의 생각을 주의하라. 생각이 곧 말이 된다. 말은 곧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된다. 습관이 우리의 인격과 인생을 만든다. 그러니 평소에 하는 생각들도 항상 건강한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나는 모든 어려움은 지혜와 인품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 화려하게 말하려 하지 말고 진실되게 말하려고 노력하라. 잘 모르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떠벌리지 마라. 내 주장과 관점을 다른 이에게 지나치게 강요하지 마라.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자는 공을 세워도 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내세우려는 명예의 욕구를 내려놓아라. 일이 안 풀릴 때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만약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모든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에 맞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 큰 나무들을 바라봐라. 울창한 가지로 새들의 집이 되어주고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생각해 보았는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오르며 모진 비바람 속에도 꺾이지 않고 자라나 열매를 맺으며 지금과 같아질 때까지의 과정을 상상해 보길 바란다. 나무는 스스로 원하는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자연의 이치로 어느 날 문득 그곳에 뿌려진 것이다. 하지만 나무는 불평하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햇빛이 잘 들지 않더라도 나무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빛을 향해 뻗어갈 뿐이다. 이처럼 너희들도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추운 겨울이 있으면 봄이 오고 무더운 여름이 있으면 곧 추운 겨울이 온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밤이 오면 아침이 온다. 그러니 당장 내 인생만 힘들어 보여도 낙심하지 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겨라. 과거를 탓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마음속에 피어나는 불안을 잠재워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날부터 다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노자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잘 생각해보면 늘 나만 연락해왔던 사이가 있지 않나요? 어디인지 지금 뭐 하는지 묻는 쪽은 항상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한 번쯤 연락하겠지 싶어서 기다려도 봤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화하면 항상 자기도 전화하려고 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죠. 물론 상대방도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러는 것은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알아볼 지혜는 연락하지 않는 지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제가 드리는 지혜를 통해 소중한 시간을 헛된 인간관계에 낭비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게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원래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법입니다. 필요하면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꼭 금전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조금의 물질적이나 정서적인 이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찾고 만나게 됩니다. 하다못해 일상의 무료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냉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은 부모 자식 간에도 목적이 있어야 만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절대로 찾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러 나를 피하는 것 같고 약속을 파토내고도 다시 약속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지인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자신이 필요한 순간 말고는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없는 것은 무관심의 표현입니다. 친구나 연인 심지어 가족이라도 꾸준한 연락 없이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물을 주지 않은 화분의 흙처럼 연락 없는 관계는 점점 건조해지고 갈라지기 마련입니다. 햇빛을 보지 못한 나무처럼 서로의 소식을 모르는 관계는 점점 푸석푸석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번호가 바뀌었거나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거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처럼 서로에게 빛을 비추지 않는 관계는 점점 어두워지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본인만 스트레스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락 없는 상대를 기다리면서 노력을 나 혼자 하는 관계는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만일 항상 내가 찾고 나만 약속을 잡고 내가 묻고 그렇게 매번 나오는 관계를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연락이 안 오면 만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상대는 연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맨날 나만 먼저 연락하고 혼자 노력한다고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내가 상대에게 노력해야만 이어가는 관계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도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게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바람이 분다면 사라질 그런 관계죠.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은 모두 혼자 떠나는 여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결국 우리 자신의 행복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만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좋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기도 하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대접해줬는데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매일 스트레스 받아가며 그 사람을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시간조차 시간 낭비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일일이 신경 쓰며 만남을 지속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번 작은 인연에 속상해할 시간에 나 자신에게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가며 소중한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면 쉽게 친해집니다. 굳이 나에게 연락하지도 않는 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이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동네 문화센터나 모임 활동에 참여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것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입장을 위주로 생각합니다. 내 입장 위주로만 생각하니까 당연히 상대가 연락을 하지 않고 매번 나만 먼저 연락하며 상대방은 무관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관계를 위해 평상시에 별로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열심히 연락하는데 이 친구는 왜 연락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선까지만 해주고 딱 그만큼만 상대에게 노력하는 겁니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만 관계를 유지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만약 그럼에도 스트레스 받는다면 상대와 연락을 끊고 서서히 멀어지세요. 타인 때문에 자신까지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변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싫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도록 성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연락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인이 먼저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바쁜 일이 있다거나 그럴 만한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며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중병으로 많이 아프고 큰 수술로 고생하는 것을 지인들이 알았는데도 전화 한 통 없다면 그때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살아가느라 다들 바쁜가 보구나 싶어 자신도 그냥 혼자 자기 할 일을 하며 생활합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하든 말든 이것을 신경 쓰기보다 내 오늘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도 나이가 들면 가치관이나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취미든 뭐든 공통 관심사가 비슷해야 만나도 할 얘기가 생기고 만나면 지루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도 이렇게 공통 관심사가 없으면 굳이 만나기보다는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고 느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오래된 친구들도 다 귀찮아지고 어디 얽매이는 게 싫어지기도 한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보다는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친구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냥 먼저 연락이 안 오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자기 인생 잘 즐긴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인생이 좋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마음 편히 생각하고 나도 내 인생을 혼자서도 잘 즐기며 가는 인연을 굳이 잡지 말고 무심하게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인생을 잘 보내지 못한다면 연락에 집착하게 되고 심지어 연락이 안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초조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휘둘리는 삶은 옳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 삶에 집중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알아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연락하고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끊어질 사람들은 끊어지고 단단해질 사람들은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을 쓰지 마세요. 떠날 인연에 신경 쓰고 살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남보다 못한 자식과 부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금이야 오기야 키웠지만 내가 나이 들고 기댈 곳이 필요해지니 인연을 끊듯이 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러겠지? 이 세상 어느 부모도 내 자녀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감히 상상해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자식과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도 자식들과 친구처럼 같이 여행 다니고 서로 아껴주는 관계가 되기를 바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관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정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저희 이야기를 듣고 대충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가정들이 작은 것들을 가볍게 여겼다가 가정이 해체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직도 장남에게 온정성을 쏟는 부모가 많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게 시켜주며 키우고 열심히 모아온 재산도 아들에게 전부 줬는데 노후에 부모가 병들어도 아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고 알거지로 내쫓아 배신을 당했다면서 우는 부모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심하면 슬픔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모들도 많죠. 결국 재산을 받지 않은 다른 형제들이 반발합니다. 제일 큰형이 부모를 모셔야 된다면서 서로 헐뜯고 비난합니다. 아무리 제일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더라도 절대로 차별하지 마세요. 나는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랑해줬다고 생각했어도 내 자식이 차별당해서 속상했다고 말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공평하게 키웠는지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능력 없는 부모보다 차별하는 부모가 더 나쁩니다. 능력 없고 돈 없어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우면 자식들이 적어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첫째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빈털털이 된 다음에 둘째에게 몸을 의탁하는 부모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삶을 원하시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키운 자식에게 버림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식을 위해 뼈 빠지게 뒷바라지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홀로 요양원에 입원하는 부모가 정말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제발 절대로 자식에게 목매지 마세요. 자신의 인생을 쏟지 마세요. 특히 남은 재산은 절대로 미리 줘서는 안 됩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은 결국 독립해서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제는 각자 인생을 살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바라고 의탁하는 시절은 우리네 부모님 세대로 끝내야 합니다. 옛날에는 잘 키운 장남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적어도 나를 키워준 부모님들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장남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자식들이 정말로 없습니다. 아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뀌었고 며느리, 사위 모두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런 와중에 한 명의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면 분명히 탈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냐고 명절 때마다 싸우며 심하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설마 그러겠어 싶지만 명절 때마다 부모님 재산을 두고 폭력과 심하면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특히 재산은 꼭 붙들고 계세요. 아무리 힘든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 명에게 몰아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고 있기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나머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행복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식을 너무 귀하게 키우지 마세요. 무슨 소리냐고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마세요. 잘 아시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이 항상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다면 아마도 모두 영원히 어린아이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있나요?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변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을 보면 대부분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뭐 하나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능력이 있어도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금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있는데 도와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깊숙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라면 자식의 일에 과하게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자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요즘은 대학교에 보낸 자녀가 성적이 안 나오면 교수를 직접 찾아가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공부를 안 해놓고 오히려 교수에게 가서 따지는 것이죠. 회사에 취업해도 상사에게 혼나면 다음날 부모가 찾아와 내 자식 혼내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식의 모든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잘 살게 될까요? 이렇게 자라면 결국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 그때 또 부모가 나서서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 해결이 될까요? 자기 인생은 본인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순간 잠깐은 편하겠지만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닙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결정하게 되면 자식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립 능력이 부족해지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존감이 저하되고 조금만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부모에게 오히려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흔히 아는 마마보이가 되는 것이죠. 평생 데리고 키울 것이 아니라면 자식의 인생은 본인 스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모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매번 물고기를 잡아주기만 하면 자식은 나이가 50이 되어도 받아먹기만 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제는 이렇게 키워도 자녀들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도와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아닌 것 같나요? 자식의 일에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방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하기 전까지는 그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약간 아쉬운 선택을 하더라도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것과 무관심은 다릅니다. 공부가 싫다면 그대로 두기도 하고 잠깐 방황하더라도 너무 불같이 혼내지 마세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자식이 올바른 길로 스스로 갈 수 있게끔 응원하고 지지해 주세요.
그 순간은 자식이 힘들어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또 부모가 된다면 그때의 여러분의 선택을 깨닫고 고마워하는 날이 올 거예요. 셋째, 정이 너무 많은 부모. 부모들은 어차피 내가 죽으면 자식에게 재산이 넘어가게 되므로 일찍부터 모든 자산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상속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녀에게 살아있을 때 재산의 일부 증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식은 재산을 넘겨주면 길면 1년 정도는 고마워하지만 1년이 지나면 부모를 짐으로 여기게 되며 재산을 넘겨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부모가 준 재산을 잘못 관리하여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식과 부모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되기 때문에 말년을 비참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부모의 전 재산을 받은 자녀가 그 재산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사기치는 자식은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중에 부모로부터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정신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에게 그런 인생을 선물하고 또 자신까지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소중한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을 곳간에 두고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자신들의 역경을 스스로 헤쳐나가고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것은 금전적인 재산이 아니라 이런 정신력이 아닐까요? 오늘 제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